내 이름은 광할루. 나는 607년 전인 1419년에 세워졌다. 사람들은 날 호남 제1의 잘생긴 누각, 그리고 조선의 4대 누각이라 칭송한다. 그렇게 나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다. 내 앞엔 자연이, 내 뒤엔 사람이, 나는 모두가 거쳐가는 중간지대다. 시간이 흐르며 나의 정원에 기대어 사는 가족들도 많아졌다. 긴 세월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이 정원의 관찰자이자 수호신. 이 이야기는 600년간 이어진 나의 순환에 대한 기억이다. 계절을 넘어 반복되는 나의 순환을 들여다보면 정원에 숨겨진 공존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이야기는 밤과 달에서 출발한다. 때는 바야흐로 607년 전인 1419년. 황희정승은 남원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치에 반해 그 자연과 함께하고자 누각을 하나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광통루다. 1444년 정인지는 지상에 구현한 달나라의 궁전이란 뜻으로 광활루라 이름 짓는디. 광활루를 중심으로 지산의 천갈래 만갈래 맑은 물이 구불구불 흘러내려 천상의 은하수가 조성되니 삼신산을 상징하는 세 개의 섬 영주 봉래 방장을 세워 자연과 함께하고픈 신선 사상을 완성한다. 은하수 위에 겨누어진 여사랑 이야기가 담긴 모작교를 세워 전체 우주 속 세상을 지상에 구현하고 천지에 흩어진 온갖 빛깔이 모여 사계절 장관을 이룬다. 마침내 신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으니 이곳이 바로 지상에 완성된 달나라의 궁전 광활루원이다. 광활루원의 겨울은 유독 아름답다. 눈 쌓인 누각은 절경을 이루며 연못을 누비는 원앙은 한 폭의 그림 같다. 겨울의 정원은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다. 그런데 오늘 잉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정원의 아름다운 평화를 깬 자는 누구일까? 추적자가 나타났다. 그는 범인의 흔적을 찾기 시작한다. 범인은 배설물을 남겼다. 완전 범죄는 실패했다. 보니까 오늘 아침 아니면 어젯밤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여기가 똥을 누는 똥돌입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 석축을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저기 올라가기도 그러고 여기 딱 좋게 물에서 바로 이렇게 갖고 나와서 돌 위에서
아주 딱 전형적인 수달의 먹이 흔적입니다. 범인이 수달이라니. 광활루원엔 수달이 살지 않는다. 진범은 밤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밤의 어둠과 물안개를 빌려 범인이 나타났다. 추적자의 예상이 맞았다. 수달이다. 제법 큰 녀석이 들어왔다. 능숙하게 섬 위에 올라가 느긋하게 사냥감을 물색한다. 수달의 등장에 잉어들은 혼비백산, 도망가기 바쁘다. 수영 실력을 보니 잉어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만하다. 배고픈 수달과 살아남으려는 잉어의 술래잡기가 시작된다. 겨울은 생존의 계절이다. 마치 광활루원의 겨울밤이 자신의 것인 듯 태연히 배를 채우더니 어허, 자신의 흔적까지 뻔뻔하게 남긴다. 대체 수달은 나의 정원에 언제부터 왔단 말인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가? 나는 바로 옆 요천이 의심스럽다. 요천은 남원 지역 여러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생명이 이곳에 살고 있다. 오늘 쌌네. 어젯밤 아니면은 오. 이게 지금 무슨 뼈 건지시는 거예요? 이쪽에 수달하고 같이 영역을 같이 하는 중대백로로 보여요. 발가락이 이렇게 크게 3개가 있고요. 깃이 흰색이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거죠. 만약에 살쾡이나 이런 애들이면은 먹이를 저장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물에 이렇게 있는 거 이건 이제 수달이 사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광활루원과 요천 사이에는 도로가 있어 로드킬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수달이 오는 이유는 뭘까? 왜냐면 얘들이 알거든요. 저 안쪽에 잉어들이 밥이 이렇게 큰 게 많다는 거. 여기서 뭐 피라미 100마리 먹는 것보다 한번 애써서 들어가서 먹이 활동 멋지게 딱 한번 해가지고 그거 뜯어먹는 게 낫죠. 대놓고 도로를 건너니 수달의 목격담이 쏟아졌다. 이 수달이 요천에서 도로를 건너면서 광활루원으로 진입한다는 지금 제보를 받아서 문을 보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달이 도로를 건너면서 로드킬 사고 위험이 있고 광활루원 안으로 들어오면은 잉어를 잡아먹게 돼서 아예 진입을 좀 막고 있습니다. 수달도 지키고 잉어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달의 위험천만한 방문은 결국 환영받지 못했다. 그날 밤부터 수달은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잉어들의 겨울밤이 다시 평화를 찾았다. 이렇게 생존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 정원엔 생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코끝을 스치던 찬바람은 멀리 가고 저 멀리서 화류 동풍이 불어오던 시기려.
사랑의 기운이 가득한 광활루원에는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이 많았는데 그중 깃털이 화려하고 몸가짐이 도도한 수컷 하나가 있었으니 이놈이 바로 몽룡이랬다. 그런 몽룡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존재가 나타났는디 매끈하고 고운 깃털, 깊고 잔잔한 눈동자를 가진 그녀 천하절색 춘향이랬다. 춘향을 본 후로 몽룡의 일상도 달라졌는디 별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춘향이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랬다. 춘향을 따라 몽룡의 하루도 함께 흘러간다. 춘향이가 산책 가면 그저 졸졸 연못을 헤엄쳐도 그리로 졸졸 달이 뜨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저 졸졸졸졸졸. 하지만 춘향에게 마음을 뺏긴 이가 한둘이 아니었는디 천하의 몽룡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 이렇다시 마음이라는 것도 정성 앞에서는 문을 여는 법이거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춘향이도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달북 들어 사랑가로 놀아 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물결 따라 반짝이는 눈슬처럼 빛이 나는 우리의 사랑. 이리 오너라 함께 가자. 연못 끝까지 함께 가자.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으리. 사랑가로 즐겨보세. 올해 원앙은 두 곳에 둥지를 틀었다. 삼신산의 높은 고목과 내 앞에 있는 커다란 고목이다. 이 속에 알을 낳은 원앙이 바로 춘향이다. 나는 춘향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낮은 곳에서의 육아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앙은 포식자나 방해될 요소들을 피해 높은 고목에 알을 낳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초보 엄마 춘향은 낮은 곳에 알을 낳았다. 내 앞은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 눈에 띄기 쉽다. 나의 정원엔 한 해 100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둥지 앞에 머무는 사람이 많을수록 춘향의 스트레스도 증가한다. 원앙은 알을 품는 동안 먹이 활동을 위해 외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포식자와 사람들 눈까지 피해야 하는 춘향에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이 방해만 하는 것은 아니다. 춘향의 알 품기를 돕는 이도 있다. 해마다 원앙새가 고목나무에서 알을 품게 되는데 알을 품을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처방망을 쳐주고 있습니다. 아유, 올해도 예쁜 새끼 많이 낳았네. 올해도 건강하거라, 원앙아. 장주만 씨의 배려 덕분에 춘향은 힘든 알 품기를 멈추고 잠깐의 외출을 한다. 굶주린 배도 채우고
목욕을 하며 몸 단장도 한다. 춘향은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약 한 달간의 알 품기를 이어간다. 인고의 시간이 흐르면 정원에는 새 생명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높은 고목 둥지엔 11마리의 새끼가 부화했고 춘향의 둥지에는 4마리의 새끼가 부화했다. 원앙은 보통 새끼들이 부화한 후 24시간 이내 먹이 활동을 위해 둥지를 떠난다. 게다가 낮은 고목은 포식자가 침범하기 쉬워 이곳에 오래 있는 것은 위험하다. 단 하루지만 춘향은 쉽게 잠들 수 없다. 도심의 도사리는 포식자 때문이다. 어둠에 잠긴 광활루원은 영역을 잃은 도시 고양이가 숨어들기 좋은 곳이다. 고양이가 춘향의 둥지 쪽으로 향한다. 벌써 새끼 원앙의 냄새를 맡은 모양이다. 고양이와 춘향의 대치가 시작된다. 이번엔 고양이가 한 발 물러선다. 하지만 한 마리가 들럭거리니 다른 포식자들도 춘향의 둥지를 노리기 시작한다. 위험한 밤이 끝없이 이어진다. 드디어 날이 밝았다. 춘향과 새끼들은 무사할까? 다행히 춘향은 무탈하다. 그렇다면 새끼들은? 4마리 모두 무사히 지난 밤의 위협을 견뎌냈다. 생명의 계절 봄. 정원 곳곳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물가치도 그중 하나다. 한편 고양이들은 여전히 고목 근처를 기웃거린다. 그러나 이번엔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젯밤 사냥에 미련이 남은 고양이 저리 어슬렁거리는디 아무래도 광활루원 수호신에게 혼쭐이 날 것 같구나. 결국 고양이와 물가치의 숨막히는 접전이 시작되는디. 달려간다. 고양이가 달려간다. 솜살같이 달려간다. 아이고 죽기 살기로 뛰어보기 처음 일이라 뒷다리가 말을 안 듣나 보다. 물같이 공격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을 간다. 못되게 혼난 고양이 다시는 광활루원에 발신도 못하겠고 서운 개는 생각 말거라. 이게 광활루원의 법도니라. 고된 시간이 지나고 떠날 때가 됐다. 원앙은 포식자의 위험을 피해 가능한 한 빨리 둥지를 떠난다. 어미의 신호와 함께 새끼들도 하나 둘 뛰어내리기 시작한다. 새끼들은 어미에게 용기 내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운다. 11마리 모두 안전하게 둥지를 떠났다. 춘향 가족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까?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목의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춘향의 둥지는 연못과 거리가 있어 변수가 많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다행히 소나기가 춘향을 돕는다. 비로 인해 고목 앞이 텅 비었다. 지금이 춘향에겐 절호의 기회다. 춘향의 마음이 급해진다. 새끼들은 엄마를 놓칠세라 작은 날개를 힘껏 펼쳐 뛰어오른다. 새끼들은 그렇게 광활루원이라는 첫 번째 세계를 만난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미가 날갯짓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돌담은 태산보다 높을 것이고 공존의 방법을 익힐 때까지 고단한 날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한 걸음씩 물살을 헤쳐가며 원앙은 이곳의 수호신이 되어간다. 나는 그저 아이들의 여름맞이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다. 태양빛에 자연은 짙은 녹음으로 물들고 뜨거운 열기만큼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계절. 자라도 오랜만에 일광욕을 즐긴다. 연못 한편에는 잉어들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천적이 없는 광활루원의 여름은 잉어들에게 지상낙원이다. 갑자기 여름 날씨가 변덕을 부린다. 뜨거운 태양빛을 쏟아내더니 금세 비바람이 몰아친다. 내게도 한때 태풍보다 더한 시련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나는 일본에 침탈당했다. 아직도 그 당시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다. 여기 광활루는 일제강점기 때 재판소와 감옥으로 쓰였던 것이 그것인데요. 2층 재판소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 밑에 1층에다가 이제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감옥의 이름을 석정화의 전이에요. 돌로 된 법정할 때 정자잖아요. 정 법정으로 된 될 화자 일본 말로 뭐뭐 그다음 온전할 전자 우리 독립운동가나 사상범들을 데려다가 일본 신민으로 만드는 완전한 곳 돌인데는 돌을 팠어요. 돌을 파갖고 판자를 이렇게 이제 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옥이 이제 감옥이 되는 것이죠.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 이곳이 일본 신민화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세월이 불과 100년도 안 되는데 우리가 잊혔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처럼 폭거에 저항하려 일어서던 사람들의 모습을 나는 기억한다. 잘못된 권력에 저항했던 춘향의 정신을 이어 사람들은 조선을 강탈한 일본에 저항하는 의미로 제사를 지냈다. 사람들은 격조 있는 방법으로 민족 정신을 지켜냈다. 그렇게 춘향제가 시작되었다. 최봉선이라고 하는 그 남원 권본의 기생이
지역의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남원에서 우리 이렇게 전국의 그 권번 기생들과 함께 그런 춘향 제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광활로에 대한 그 복원 판단의 의미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춘향 사당을 광활로원에 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춘향 제를 통해서 어떤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남원에서 춘향 제사를 한번 지내니 한번 다 같이 와서 우리 신나게 이렇게 놀고 문화를 향유해 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죠. 남원의 전통 문화가 일제강점기 동안 좀 변형되거나 좀 왜곡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춘향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 조선사의 강고한 신분 질서 체계라든지 그리고 강력한 포갑적 권력이라든지 어떤 권위에 대해서 과감히 도전했던 그리고 이겨냈던 여인의 표상이에요. 놀랍게도 그 지역분들이 춘향제라는 하나의 상징적 행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어찌 보면 그 마지막 우리의 어떤 그 뿌리를 지켜내는 하나의 그 상징적 사건이자 기념비적인 내용이죠. 아픈 역사 속 우리를 위로한 춘향. 춘향은 남원의 상징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춘향의 이야기가 시작된 광활루원을 찾았다. 현대에 이르러 춘향제는 사랑을 상징하는 축제가 됐다. 춘향의 저항은 몽룡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남원은 사랑의 도시가 된다.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이 오면 정원에선 한바탕 축제가 벌어진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행복한 미래를 기원한다. 지상의 달나라에서 천상의 달나라로 뛰어보낸 소망과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나는 기억한다. 몇 해 전 왔던 사람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런 날이면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 연인이었던 이들은 어느새 부모가 됐다. 설인아, 여기 옛날에 엄마 아빠가 와서 찍었던 사진이야. 그대로지? 여긴 광활루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오면 행복하게 잘 산대. 아이는 날 어떻게 기억할까? 여기 안녕. 하나 둘. 이번에 우리 손 놓고 뿌이 한번 해볼게요. 뿌이. 우와. 하나 둘 셋. 그의 사진 덕분에 광활루원은 기억의 정원이 된다. 사진사는 나와 가까운 이웃 사촌이다. 나는 그에게 최고의 모델이다. 제가 광활루에서 찍기 시작한 것은 한 3년 전? 그 정도부터 이렇게 찍기 시작했고요. 제가 처음으로 사진을 시작했던 분야가 본식 스냅 사진이었어요. 결혼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잔치잖아요. 즐거운 느낌, 감동의 느낌들을 담아주는 것이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광활루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춘향이가 그네를 타고 몽룡이가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또 오작교에서 만나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 제가 지금까지 찍어왔었던 그 사진에 그 느낌과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이 광활루로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그의 사진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광활루원의 물가치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고양이도 이곳에선
고하게 대접받는다. 저희 사진관에 사람 손님도 많이 오셨는데 동물 손님이 또 오셨어요. 제가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구구구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이러면서 봤더니 원앙이 애기들을 이끌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따라가서 얘네들이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바깥으로 좀 유도했습니다. 참 특별한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사진관은 나와 마주보고 있다. 그의 기억 속에 내 모습은 어떨까? 광활루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걸어서 한 30초면 광활루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계절을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구경을 해보니까 광활루의 사계절이 그렇게 뚜렷할 수가 없어요. 봄에는 산수유와 목련이 있고요. 여름에는 배롱나무꽃 분홍색으로 너무 예쁘거든요. 가을에는 빨간색 단풍이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오는 그 광활루 그 기와와 그리고 완월정의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의 사진 속 사람들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사계절은 그에게 작품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활루. 사람 발길이 잦은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는 조금씩 쌓이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디, 그렇게 쌓인 것들이 연못에 숨을 막기 전에 사람들이 나서서 벌을 정비하는디. 아니, 저 요상하게 생긴 것이 무엇이야? 내 말이 사람도 짐승도 아닌 것이 남의 집으로 그냥 쑥쑥 들어온단 말이야. 요천과 통하던 물길을 잠시 막고 연못을 살리기 위한 정비에 들어가 보는디. 자, 소문을 닦으라. 예. 잉어들도 느닷없는 풍경에 정신이 없는디. 잉어들은 모르는 연못 청소의 필수 관문, 바로 잉어들의 이사대잔치였다. 놀라지들 말거라. 새 집을 선물해줄게. 이번 연못 대청소는 14년 만에 하는 건데요. 오랫동안 낙엽이나 동물들의 배설물로 연지의 물이 오염되어 오염물을 제거하고 초가지붕을 새로 얹어서 사람도 동식물도 더 살기 좋은 정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잉어가 논이는 더요, 원한이 날아드는 터요, 사람들이 오가며 쉬어가는 터로다. 오롤롤롤 상사리야, 오롤롤롤 상사리야, 오야 디어라, 이영을 이어라, 오야 디어라, 차게 이어라. 애구는 털고 어서 새봉을 얹어라. 오롤롤롤 상사리야, 오롤롤롤 상사리야, 신과 사람이 함께 거닐고 물과 땅이 함께 숨쉬는 신들의 정원 광활루의 터를 타져라. 얼쑤! 유난히 물빛이 반짝이는 것이 청소가 끝난 모양이다. 돌아온 잉어들을 위한 환영식이 열린다. 고생 많았어. 많이 먹어. 근데 이게 청소가 깨끗이 되고 수질도 개선이 되고 하니까 애들도 좋아해요, 지금. 그래서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제가 밥을
더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새집도 주고 먹이도 주는 이곳이야말로 잉어들에겐 천국이다. 잉어들이 이렇게 귀한 대접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강화로 연지에 잉어가 별로 없었는데 십시일반으로 남은 시민들이 요천에서 잡은 잉어를 광활루에다가 넣어서 잉어들이 너무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잉어는 남원 사람들이 광활루원을 사랑하는 상징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건 잉어뿐만이 아니다. 여기서 자랐고 여기에서 일을 하고 남원에서만 살았습니다. 그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사료를 챙겨서 잉어 자판기로 오는 게 처음 일이거든요. 그럼 원앙들이 제일 먼저 이쪽에 줄을 서요. 처음에 한두 마리가 서면 제가 이제 밥을 뿌려주거든요. 그럼 이제 막 이쪽 저쪽에서 모여들어서 한 막 20-30마리가 먹어요. 잉어 사료를. 고생 끝에 닭이라는 말을 들어봤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올시다. 저 신명나는 팝소리. 아따 야들아, 잔치로구나. 밥 먹으러 가자. 아하, 이것이 웬 소리? 아하, 이것이 웬 소리? 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팝소리 아니냐? 저기서 오라라라라, 여기서 오라라라라. 아따 야들아, 하늘에서 밥 떨어진다. 원앙이 좋아라고 기운차게 밥을 먹는디. 던져주고 받아먹고 던져주고 받아먹고 던져주고 받아먹고 던져주고 받아먹고. 자, 이번에는 잉어 차례였다. 던져주고 받아먹고 던져주고 받아먹고 던져주고 받아먹고 던져주고 받아먹고. 연못이 들썩이는구나.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0일을 그저 꾸역꾸역 나오너라. 마지막 밥 한 줌까지 아낌없이 나누고 나면 풍요의 계절, 가을이 지나간다. 봄, 여름, 가을이 흘러가 다시 겨울이 왔다. 잉어들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 또 찾아왔다. 수달에게 광활루원은 여전히 풍요로운 공간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지난 겨울 모든 문을 막았는데 수달은 어떻게 다시 연못에 들어온 걸까? 겨울 정원의 손님이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열었다. 물길을 따라 흔적을 쫓을 차례다. 딱 여기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대문 밑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했을 건데 지금은 다 막혀가지고 광활루에서 나와가지고 수로 따라서 나와서 여기에서 서식지로 가는 거죠. 육로가 아닌 수로를 통해 수달의 서식지까지 가려면 약 2km를 가야 한다. 수달은 정말 이 먼 거리를 왔을까? 그는 또 다른 흔적을 찾았다. 수달이 이동 경로를 발견했어요. 아마 이쪽에 수로 따라 나와가지고 올라와서 똥 누고 여기 갔는데 길이 생겼어요. 길이, 통로가.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동선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겨울밤의 손님이 정말 물소리만 따라 이 먼 길을 오는지 밤이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흐려지고 광활로의 밤이 깊어가는구나. 광활로 수로 깊은 곳에 비밀의 문이 있다. 나는 안다. 사람이 모르는 길을 나는 안다. 달빛도 닿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길, 바로 비밀의 문이랬다. 저 멀리 들려온 달콤한 잉어의 비늘 소리. 오늘 밤도 내 세상 은빛 밥상을 차려보자. 그때요 수달의 단꿈을 깨울 빛이 다가오는 내 이놈 잉어야. 사냥 귀재 수달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늘을 벗겨내어 오늘 내 몸보신을 할 것이다. 피할 길은 없느니라 잉어야. 아이고 잉어 살려. 그때야 잉어 살릴 한 줄기 빛이 다가오는디 마치 춘향이를 구하러 온 암행어사 같구나. 내 이놈 소달아, 네가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암행어사 출두요. 어둠을 찾는 수달에게는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밤의 정원을 밝혀야 하는 이의 사정도 있는 법이다. 폐장 딱 되고 한 새벽 한 2시 정도 순찰을 두면 뭐 웅장하다고 할까요? 성스러운 공간이죠. 손전등의 불빛이 광활루원 마지막 구석까지 밝히고 나면 순찰이 끝난다. 광활루에 불이 나지 않게 화재 예방을 하는 것이 첫째 임무고, 불을 났을 때 불을 끄는 것이 두 번째 임무고, 광활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세 번째 임무다 알겠죠. 그는 매일 신들의 정원을 살핀다. 옛날에는 이 누각만 보였는데 지금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다른 생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오작교에 있는 원앙들이 쭉 새벽에는 이렇게 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서로 장난도 치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 위에서. 새벽의 정원은 동물들 차지다. 그리고 그의 새벽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다. 광활루원의 핵심은 광활루예요. 루가 없으면 광활루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말하는 완월정, 영주각, 오작교 같은 거 광활루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공존의 기억이 쌓이며 작은 정원은 순환하는 우주가 되고 광활루원에 사는 작은 존재들은 이곳의 주인이자 신이 된다. 그리고 공존을 이어갈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 수달을 막는 데 초점을 둔다기보다 이제 저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달의 동선을 파악한다거나 해서 이제 더 큰 사고를 막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했고요. 광활루원이라는 게 이제 잉어도 살고 수달도 살고 사람도 사는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갖고 가려고 합니다. 광활루는 다른 루정과는 전혀 좀 다른 색다른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도인들의 그런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루정이라고 봅니다. 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이다. 그런 개념이 사실은 광활루원에도 녹아 있습니다. 자연적인 순리나 내용을 거스르는 게 하나 없이 물흐름이라든지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이었고, 자연과 다시 공존하고 스며들어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는 걸 보여주는데, 즉 옥황상제가 살고 계신 바로 하늘나라 세계가 현재까지도 의연 도교의 상징 공간으로 남아있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공간입니다. 광활루원을 방문한 그대여, 그대는 어떤 신을 만나러 이곳을 찾았나? 은하수를 건너는 수달신을 만나러 왔나? 달나라의 궁전에 소원을 빌러 왔나? 그것도 아니면 사랑의 여신을 보러 왔는가? 그대가 어떤 신을 만나러 왔든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 정원의 관찰자이자 수호신. 이곳은 지상에 완성된 달나라의 궁전이자 신들의 정원 광활루원이다.